기왕에 먹는 잡곡 조금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똑똑하게 먹는 법 짚어볼게요. 잡곡의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30% 이상으로 섞어라. 네. 이거 어떻게 30%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잡곡밥을 먹는 이유가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먹고 또 맛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10%, 20%, 30%, 40%, 50% 했어요. 그랬더니 영양 밸런스가 30% 섞었을 때가 기호도 떨어지지 않고 식감도 좋고 소화율도 좋고 가장 좋은 농도가 한 30% 정도 섞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0%로 섞었을 때 일반적으로 영양 밸런스가 굉장히 맞고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잡곡을 이렇게 서너 가지를 조금씩 섞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요.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완을 못 해주기 때문에 네. 적어도 쌀이 이렇게 100이라면 네. 30 정도는 잡곡을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화끈하게 잡곡의 비율을 좀 쫙 올려야 살도 덜 찌고 건강해지지 화끈하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만 가능하다면 30% 이상 50%, 60%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작정 늘리면 소화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이어서 잡곡 똑똑하게 먹는 방법 다음 알아볼게요. 현미는요, 이렇게 드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화를 시켜서 먹어라. 이것도 발화. 집에서도 가능하다고요, 한 네. 박사님? 실은 발화현미는 우리가 현미가 좋은 이유가 가바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 일반 쌀에 비해서 가바 함량이 3 내지 4배, 4배 정도가 높아요. 근데 현미를 싹을 틔우게 되면 이 가바 함량이 10배가 많아집니다. 오우야. 네. 가바는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인데요. 집에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미를 충분하게 불려요. 그래서 요즘같이 쌀쌀한 날에는 하루 정도 불리면 되고요. 너무나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틀을 불려야 되지만 하룻밤만 불려두시면 현미에는 쌀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현미 자체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다 담궈두게 되면 뽀글뽀글하게 아주 찬 거품이 올라와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게 상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상한 것이 아니라 현미가 싹을 틔우려고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쌀 눈에서 싹이 한 1 내지 2mm 정도 굉장히 작은 만큼 틔우게 되면 맑은 물로 한번 헹궈져 가지고 물기를 쪽 뺀 다음에 냉장실에다 보관을 해두시면요. 발화 현미는 냉장실에 보관을 하면 열흘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더 많은 양을 했다 하면 냉동해 두셨다가 아.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발화 가장 좋은 방법이 발화를 시켜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기억할게요. 예. 네. 현미는 이렇게 물에다가 발화시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콩은 이렇게 또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식초물에 불려 먹어라. 네. 오, 네. 심하지 않나? 송 교수님. 역시 비타민 아니면 무기질 생각할 때 무기질을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피트산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식초에 담가 두시게 되면 그거를 좀 제거하기 때문에 잘 흡수하실 수가 있고 초콩 자체가 예전에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들 억제하는데 크게 이 형태로 드시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앞서 사례자분도 이거 드셨잖아요. 미숫가루 선식 가루로 먹을 때 주의할 점. 어떻게? 씹어서 먹어라. 가루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잘 넘어가는데. 일단 지금 한 박사님께서도 이 선식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용이한 형태를 만들기 위함이다 말씀하셨는데 기왕이 그렇게 하는 김에 치매 70% 정도의 효소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해독도 하고 일단 입에서 많이 소화를 시켜서 넘겨라. 그러면 넘겼을 때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물도 씹어서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 자체는 저작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지금 가장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살찌는 문제인데 가을이라서 그 부분도 억제가 될 수가 있고 뇌 기능도 향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꼭 선식을 잘 씹어 드시면은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54분 지나가고 있고요. 어떤 점 궁금해하실지 한번 팁을 열어볼게요. 늘 즐겁고 행복하게님.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좋다고 해서 슈퍼푸드를 먹고 있습니다. 햄프시드랑 렌틸콩이랑 먹고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입산 약간 잡곡류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서양적으로 섭취하면 가셨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슈퍼푸드란 말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퀴노아 굉장히 좋은 거죠. 햄프시드도 좋고요. 그런데 퀴노아 햄프시드에 못지않게 좋은 것이 우리나라 잡곡에도 렌틸콩에 못지않게 좋은 것도 녹두도 있고요. 병아리콩 비슷한 동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콩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란 것은 슈퍼푸드만큼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못지않은 우리나라 잡곡을 많이 선택해 드시고요. 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의 특징이 잡곡이 퀴노아도 그렇고 껍질이 좀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드시지 마시고 네. 부드럽게 하는 아까 제가 말했죠. 바라현미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잡곡 똑똑하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 오늘 배워봤습니다.